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무소를 열었다, 이 부분을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건축주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건축주분들이 발품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뭐 10군데, 뭐 15군데 이렇게 막 알아보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러한 마케팅 전략들을 활용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 둘씩 프로젝트를 쌓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절차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뭐냐? 제 생각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이 블로그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3천만 정도 블로그가 있다고 하는데요. 블로그는 이 트러스트, 즉 뭐냐?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이틀에 한 개씩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야 됩니다. 꾸준히. 컨텐츠를 꾸준히 그리고 일관성 있는 주제와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올려야만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블로그에 자신의 얼굴을 올려라. 자신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고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만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얼굴을 그대로 노출을 하고 정말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립하기 전에는 뭐 다양한 건축 이야기라든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올리다가 회사를 독립을 하면서 회사의 이런 일들도 하나 둘씩 올리게 됩니다. 의외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분명히 효과 있다. 자, 내 블로그, 제 블로그죠. 내 블로그는 몇 년 만에 빛을 봤을까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프로젝트하고 연결되는 것까지 몇 년 만에 빛을 봤냐면 6년 만에 빛을 봤습니다. 6년 만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아니면 하루에 2개씩이나 아니면 어떨 때는 뭐 3일에 한 번씩이나 정 바쁠 때는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의 6년 만에 빛을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여러분이 이제 운영을 해보면은 예약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블로그를 좀 많이 작성해 놓고 예약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된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의 툴로 이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사무소를 오픈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자기 개발이라든가 또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또 글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가 상당히 좀 좋은 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에 개인적인 내용과 또 회사 작품을 이렇게 진솔하게 보여준다면 진정성 있고 신뢰감 있는 어떤 마케팅 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홍보 책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통계가 있는데요. 건축 서비스 산업의 동향 및 실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축사 사무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5인 미만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회사의 사이즈로 나눠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팅 툴을 보면은 TV, 신문 광고, 홍보 책자, 웹사이트, 대면 홍보, SNS, 기타, 홍보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국 통계로 보면은 5인 미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보면 홍보하지 않는다가 무려 67.5%, 거의 68%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무소를 만들었는데 홍보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사무소를 만들었는지 알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이 들어올 겁니까? 가장 먼저 내 사무소를 만들었다면 나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의 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충격적이게도 홍보를 하지 않는 이 건축사 사무소가 67.5%다.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죠. 이게 먼저 2016년 통계인데요. 사실 이런 통계라든가 연구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6년 통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2021년이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2021년이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뭐 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의외로 홍보하지 않는 분도 많다. 자, 그리고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쉽게 나를 홍보하고 어떤 유인물을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담이 왔을 때도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내용,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라도 좀 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도 사무소를 독립하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바로 홍보 책자거든요. 홍보 책자를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뿌렸는데 이게 1년, 2년, 3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홍보 책자입니다. 홍보 책자를 쭉 보시면은 5인 미만은요, 홍보 책자를 거의 안 만들어요. 0.2%입니다. 0.2%. 소기업은 7.5%. 자,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홍보 책자, 즉 브로셔죠. 브로셔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기업은 39.1%, 대기업은 거의 뭐 62.5%의 홍보 책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이 건축사분들은 홍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고, 여기서 보시면 5인 미만 보면 대면 홍보가 19.3%, SNS는 13.4%, 웹사이트도 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없는 분들이 거의 95%라는 거죠. 거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기업이나 중기업, 대기업은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기업, 대기업은 홈페이지가 무려 82.6%, 87.5% 이렇게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면 홍보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5인 미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가장 주 홍보는 대면 홍보다. 대면 홍보인데 그냥 만나서 홍보할 거냐, 뭐라도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홍보 책자를 좀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경우를 보시면요, 5인 미만은 거의 홍보 책자가 0%입니다. 0%.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죠. 그리고 뭐 중기업, 대기업은 50%가 넘고요. 웹사이트도 중기업, 대기업은 많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뭐 누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소를 만든다면 꼭 홍보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출판. 여러분이 어떻게 알릴 거냐. 건축 전문 잡지보다 대중성 있는 잡지가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보는 게 건축 전문 잡지인데요. 사실 건축 전문 잡지는 이상하게 이 건축사나 이 건축 관련된 이 분들이 많이 보는 거고요. 대중성 있는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잡지가 있는데, 일반 분들이 많이 보는 잡지는 그런 대중성 있는 잡지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작품을 하나 잘 만들면 이 작품을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되고 잡지에도 좀 올리고 이렇게 두루두루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즘 잡지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택 잡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포털 사이트에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은 전화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출판을 하게 되면은 대중성 있는 잡지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포털하고 연계된 그런 잡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준공한 작품을 올려야만 신뢰성이 생기고 또 이 건축 전문가로서의 또 실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준공 작품을 여러분이 하나 만든다면은 이 부분을 다양하게 출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미나 강의 마케팅인데요. 의외로 또 세미나를 무료로 강의를 해주면서 이렇게 건축주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료 건축 컨설팅이죠. 지금은 뭐 다양한 매체가 만들어지고 1인이 자기가 건축 강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강의라든가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료로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강의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뭐 건축에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렇게 건축주들을 이렇게 모시고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강사로 간다든지 해서 무료 건축 컨설팅에서 건축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강의라든가 건축 세미나 등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건축 플랫폼 네트워킹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건축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면서 건축사 사무소가 그 플랫폼하고 협업 작업을 하면서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너다섯 개 건축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작품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건축 플랫폼에 한번 좀 시도를 하고 네트워킹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 수주 빈도가 좀 적다.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 일반 건축주분들이 건축사를 찾을 때 이런 플랫폼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해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도 굉장히 영리해진 거죠. 굉장히 영리해지고 많은 업체들을 만나고 발품을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건축주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건축주분들이 발품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뭐 10군데, 뭐 15군데 이렇게 막 알아보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이 좀 제 경험이고요. 자, 발로 뛰는 마케팅.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열었을 때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명함을 뿌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의 거래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곳이 바로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이런 공인중개사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명함도 주고 회사 소개서도 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런 뭐 가설계라든가 볼륨검토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일정 비용 받고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연동을 시켜서 발로 뛰는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게 광고할 수 있는 IT 환경이 있고요. 더불어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광고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그렇게 홍보에 있어서는 좀 낮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패러독스입니다. 디지털 패러독스. IT 환경은 좋아졌지만 오히려 경쟁은 더욱더 심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오픈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러한 마케팅 전략들을 활용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 둘씩 프로젝트를 쌓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절차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축사가 설계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경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제 하나 둘씩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또 돈도 지불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온라인 광고 업체도 만나보고 다양하게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가면서 서서히 성장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사무소를 열었다 이 부분을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하나둘씩 실적 쌓으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냥 정체해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케팅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텝에서도 뭐 영업 수주 전략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주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은 이 자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소장은 디자인하죠, 마케팅 해야 되죠, 뭐 경영도 해야 되죠, 뭐 자금 관리도 해야 되죠.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고 홍보가 곧 마케팅이고 마케팅이 곧 수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수주 활동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업 스텝 9번째 마케팅 전략 세우기를 했는데요. 뭐 거창하게 마케팅이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또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스텝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